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간미소 마라톤 독서클럽 라이언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불안세대 사부의 제11장 학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깊이 빠져있는 요즘 아이들을 볼 때면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곤 해요. 오늘 읽을 이 장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모든 교사와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 전달의 공간을 넘어서 학생들의 감정적 성장과 사회적 기술 발달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육자로서 우리 모두가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무엇인지 함께 연구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장을 함께 읽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11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집중해 주세요. 11장 학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2023년 4월 워싱턴 포스트는 정신건강 위기에 한 학교가 내놓은 해결책 모든 것을 시도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오하이오주 시골 지역에 있는 K12 학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곳 지도자들은 치료사를 더 많이 고용하고 공감과 신뢰 같은 속성 그리고 관계 형성과 의사결정 같은 기술을 다루는 새로운 사회정서 학습 교과 과정을 채택했다. 학교 측은 유치원생처럼 어린 학생들에게 음악 시간에 자신의 감정에 관한 노래를 부르도록 권장했다. 방과 후에는 트라우마 치유 체험학습을 장려하는 단체의 도움으로 말을 데려와 아이들이 만지고 쓰다듬을 수 있게 했다. 고래 등 위에 서서 피라미 낚시를 한다라는 폴리네시아 속담이 있다. 때로는 작은 일을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큰 일을 한 가지 하는 게 나을 수 있고 때로는 큰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우리 발밑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세대의 만연한 불안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두 마리 고래가 있다. 그것은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더 많은 자유놀이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실행한다면 학교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합친 것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개선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휴대폰 없는 학교 콜로라도주 더랭고에 있는 마운틴 중학교는 정신건강 위기가 시작되던 2012년에 휴대폰 없는 학교 정책을 시행했다. 쉐인 보스가 교장으로 부임할 무렵에 학교 주변의 카운티는 콜로라도주에서 10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였다. 학생들은 만연한 사이버 집단 괴롭힘과 수면 박탈, 일상화된 사회 비교에 시달리고 있었다. 보스는 휴대폰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학교에 있는 동안은 내내 휴대폰을 호주머니나 손이 아니라 가방 속에 넣어두어야 했다. 일과 시간 동안 가방 밖에서 휴대폰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분명한 규칙이 있었고 실제로 그대로 실행되었다. 그 효과는 상정 벽해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학생들은 이제 홈룸 시간이나 수업이 시작되길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서로 또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보스는 휴대폰 금지 정책 이전의 학교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것은 마치 좀비들이 사는 종말의 세계 같았어요. 복도에 있는 모든 아이가 서로 일체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요. 그것은 아주 다른 분위기였어요. 학생들의 학업 성적도 개선되었고 몇 년 뒤에는 콜로라도주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다. 8학년생인 헨리는 휴대폰 금지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등교한 후 처음 30분 동안은 여전히 머릿속에 휴대폰이 어른거렸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수업이 시작되자 휴대폰은 머릿속에서 사라졌고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동안은 휴대폰에 크게 마음이 쓰이지 않았지요. 다시 말해서 휴대폰 금지는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의 4가지 기본적인 해악 중 3가지인 주의분산, 사회적 박탈, 중독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것은 사회 비교와 가상세계로 끌어당기는 힘을 줄인다. 또한 융화성과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마트폰과 그 앱들은 주의를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자석이어서 모든 10대 중 절반은 자신이 거의 항상 온라인에 있다고 말한다. 거의 항상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폰 생각을 하는 학생들로 가득 찬 학교는 학습이 덜 일어나는 대신에 극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공동체 연대감과 소속감이 더 약해진 곳이 되리란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미국의 대다수 공립학교는 휴대폰을 금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2020년 설문조사 때 77%의 공립학교가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대개 단지 수업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릎이나 책 뒤에 휴대폰을 숨겨 사용할 수 있다. 설령 예리한 눈을 가진 교사가 교실에서 책상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금지 지시를 완벽하게 실행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와 피드를 확인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넣는 걸 허락하면 휴대폰 감시는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하는 활동이 되는데 그것은 교사들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이다. 많은 교사는 결국 감시를 포기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을 용인하게 된다. 한 중학교 교사는 내게 보낸 글에서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수업 시간에 한정된 스마트폰 금지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교에 있는 시간 내내 휴대폰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에 도착하면 지정된 휴대폰 로커나 잠금 장치가 있는 휴대폰 보관 가방에 휴대폰을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일과가 끝난 뒤에 로커에서 휴대폰을 꺼내거나 휴대폰 보관 가방을 열 수 있다. 호주머니에 든 휴대폰이 학습을 방해한다는 증거는 이제 너무나도 명백하여 2023년 8월에 UN 교육과학문화기구는 디지털 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휴대폰이 전 세계 각지의 교육에 미치는 역효과를 다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교육과 접근이 어려운 인구 집단의 교육에 인터넷이 지닌 이점을 인정했지만 전형적인 교실에서 디지털 기술이 학습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놀랍도록 적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 전화 사용이 교육 성과 감소와 교실의 수업 지장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휴대폰 사용 금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고 나서도 각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디지털 오락에 빠질 수 있는 랩톱과 크롬북, 태블릿, 기타 기기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을 배제한 교육, 심지어 화면을 배제한 교육의 가치는 많은 테크 회사 중역이 자녀를 내보내는 학교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의 월드오프 스쿨이 그런 곳인데 여기서는 모든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것은 많은 공립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개인 기기를 제공하는 1:1 기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아마도 월드오프 스쿨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휴대폰이 미국에서 교육을 방해한다는 추가 증거는 2023년 전국 교육 성취도 평가에서 발견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시험 점수가 크게 떨어져 다년간의 성과를 무위로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험 점수 하락은 그보다 더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점수는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그 후부터 추세가 역전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과 원격 수업이 점수 하락을 부추기는 추가 요인이 되었지만 2012년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 추세 역전은 10대들 사이에서 기본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주의 분산이 크게 증가한 시기와 일치한다. 하지만 그것은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이어폰을 착용해야 하는 커트 보니것이 초평등 사회 디스토피아가 아니었다. 대신에 2012년에서 2020년에 성적이 가장 많이 하락한 층은 하위 25%의 학생들이었다. 이 학생들은 저소득 가구 출신이 많았고 흑인과 라틴계 비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여러 연구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 흑인과 라틴계 아동이 부유한 가정과 백인 가정 출신의 아동보다 평균적으로 화면 시간이 훨씬 많고 전자기기 사용에 감독을 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스마트폰이 사회 계층과 인종 간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디지털 격차는 더 이상 2000년대 초반에 우려한 것처럼 가난한 아이와 소수 인종의 인터넷 접근 기회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이들이 인터넷 사용에서 보호를 덜 받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단지 학습의 지장을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관계에도 해를 입힌다. 일장에서 나는 전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2012년 이후에 나는 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낀다와 같은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청소년은 공동체와 융화성을 몹시 갈망하기 때문에 휴대폰 금지 학교가 학교에서의 사회화와 정신건강에 개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인터넷 자체는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 칸 아카데미와 같은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혜택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라. 칸 아카데미가 지금 AI를 사용해 모든 학생에게 개인 지도 교사를 모든 교사에게 든든한 조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도 생각해보라. 게다가 학생은 조사를 하기 위해 그리고 교사는 혁신적인 수업과 시범과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이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코딩을 배우고 통계 소프트웨어부터 그래픽 디자인, 심지어 챗GPT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학교나 학생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최악의 비용 편익 비율을 가진 것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 내내 갖고 다니는 개인 기기이다. 휴대폰은 학생의 주의를 사로잡도록 설계된 앱들이 잔뜩 깔려있고 수업에서 눈길을 돌려 가상세계로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알림 신호를 시시때때로 울린다. 학습과 관계에 가장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소속감이나 공동체, 정신건강 증진에 신경을 쓴다고 말하면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학교는 고래 등 위에 서서 피라미드를 낳고 있는 것과 같다. 놀이가 많은 학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시골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인 센트럴 아카데미 오브 더 아츠에서 4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는 케빈 스타인하트는 교사들과 부모들이 모두 같은 대화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많은 학생이 회복력이나 인내심, 남들과 함께 협력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다. 어른들은 모두 학생의 취약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처할 방법이 아무에게도 떠오르지 않았다. 케빈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는데 근처의 클램슨 대학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가 그 방법을 찾았다. 회의에서 다룬 주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의 이점이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은 바로 자유놀이였다. 학교 측의 허락과 레크로의 도움을 받아 케빈은 다음 3가지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생활에 자유놀이를 더 많이 포함시켰다. 첫 번째, 어른의 간섭이 거의 없는 쉬는 시간을 늘린다. 두 번째, 일과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놀 시간을 준다. 세 번째, 플레이 클럽을 제공한다. 일주일에 1일에서 5일 동안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잡다한 물건을 활용한 자유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한다. 주로 운동장을 개방하지만 날씨가 나쁠 때에는 실내 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다. 미술실처럼 다른 공간도 개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는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대신에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내게 한다. 이 동안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게 한다. 아이들에게 거의 완전한 자율성을 준다. 규칙은 단 2가지뿐이다. 고의로 남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책임자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를 떠나서는 안 된다. 어른 책임자는 어떤 게임을 조직하거나 아이들 간의 말다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인명구조원처럼 오직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개입한다. 이 3가지 변화를 도입한 첫 학기에 케빈은 학생들 사이에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고 친절해졌으며 행동 문제가 줄어들었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자신이 하루와 인생 전반을 잘 통제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일부 학생은 전에는 괴롭힘 행동과 교무실 호출이 잦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싹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다음 학기에 케빈은 플레이 클럽을 일주일에 2번씩 제공했는데 목격하는 이득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다. 얼마나 컸냐고? 전해와 비교하면 무단 결석은 54건에서 30건으로 줄어들었고 스쿨버스 폭력 사건은 85건에서 31건으로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한 학년도당 교무실 호출이 약 225건이었다. 하지만 놀이를 많이 도입한 지금은 약 45건에 불과하다라고 케빈은 보고했다. 케빈은 플레이 클럽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직화되지 않은 자유놀이는 친구를 사귀고 공감을 배우고 감정 조절을 배우고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는 과제를 해결하고 학교 공동체에서 건강한 장소를 찾도록 도움으로써 학생들의 권한을 높여준다. 그와 동시에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혁신, 비판적 사고, 협력, 의사소통, 자기주도성, 인내심, 사회성 기술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가르쳐준다. 교사들도 그처럼 큰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서 결국 13명이 플레이 클럽을 감독하는 일을 자원하고 나섰다. 교장과 교감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방법을 시도한 오하이오 주의 학교가 추구한 사회 정서적 학습 목표 중 상당수는 자유놀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하이오 주의 그 학교에서는 사회 정서적 학습을 어른들이 조직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가르친다. 반면에 센트럴 아카데미 오브 더 아츠에서는 자유놀이가 빠른 학습 성과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 부수 효과로 동일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자연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연의 방법이란 바로 서로 함께 노는 것이다. 이것들이 두 마리 고래이다. 즉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자유놀이를 많이 누리게 하는 것이다. 휴대폰을 금지하고 놀이가 넘쳐나는 학교는 예방에 투자를 하는 셈이다. 그 결과로 현실 세계에서의 과잉 보호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안티프레질리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와 동시에 가상세계의 지배력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더 나은 학습과 관계를 촉진한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학교는 높은 수준의 학생 불안과 씨름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점점 증가하는 학생의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써야 할 것이다. 이제 휴대폰을 금지하고 놀이가 넘쳐나는 학교 생활을 위해 학교 측이 추가할 수 있는 행동을 몇 가지 더 제안하려고 한다. 네, 오늘은 11장 364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를 읽었고요. 나머지 392페이지까지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크로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들이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과보호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도전 과제를 통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작은 모험을 시도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더 나은 쉬는 시간과 운동장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동장이 단순히 뛰어노는 공간을 넘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정서적 교류가 이뤄지는 놀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며 또래 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죠. 다음은 남자아이들을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제목인데요. 남자아이들이 디지털 세계에 빠져 현실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작가는 게임과 가상세계에 몰입한 남자아이들이 사회적 기술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야외 활동과 팀 스포츠와 같은 현실적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남자아이들이 현실에서의 성취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실험에서는 지금까지의 제안들을 학교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립적인 인격체로 자라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전체가 자율성, 사회적 유대,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의 장소를 넘어 학생들이 자신을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이 제안들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향성을 모색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단순한 학업적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고 사회와의 연결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부모의 입장에서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